안녕하세요. 미국의 이런저런 소식을 나눕니다. 미국 뉴스. 오늘은 5월 10일 CNN 뉴스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네 가지 소식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충격적인 실업,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 두 번째는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조력자들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악화시킬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재택근무의 어두운 면, 외로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어머니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마더스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실업,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두 달의 기간 동안 흑인과 히스패닉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 버렸고 치솟는 실업률은 거의 모든 직종에 기록적으로 높았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BLS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흑인 실업률은 16.7%였고 4월달 수치는 2월 수치의 거의 3배였으며 2010년 초 이후로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히스패닉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두 달 전에 4.4%에서 18.9%로 뛰었습니다. 지금 흑인과 히스패닉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더 낮은 급여의 일자리들이라 코로나로 인한 실업의 타격을 더 크게 받고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랜트 톨튼의 책임 경제학자인 다이안 스왕크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침체는 소매점, 건강관리, 레저와 같이 가장 타격이 되는 사람들은 여성과 소수인종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인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14.2%로 2월에 4배이며 아시안들은 14.5%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거의 6배의 수치입니다.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실업률이 13%인 것에 비해 성인 여성의 실업률은 4월 15.5%까지 올랐습니다. 10대의 실업률은 2월에 3배로 4월 달에 거의 32%가 되었고 이 세 수치는 모두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조력자들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는 소식을 악화시킬까봐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에 의하면 주말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고 주마다 경제 재개를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코로나에 감염된 자신의 조력자들이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의 직원에게 화를 냈으며 이번 주 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령을 직원들이 왜 못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트럼프는 경제 회복은 주지사들이 제한을 풀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바이러스 재유행에 어떤 조짐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검사받지 않은 사람 누구 옆에도 있고 싶지 않다고 트럼프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고 백악관에 누구를 만나러 올 때면 이 말을 전한 분은 털이 쭈뼛쭈뼛 설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재택근무의 어두운 면, 외로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이상을 재택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신기함이 시들해지면서 재택근무의 어두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에서의 외로움은 모든 사람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갑자기 재택근무로의 변화가 이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직접 만나서 회의하고 결속력을 가진 환경에 익숙해 있다면 지금처럼 갑작스레 결속력이 거의 없는 재택근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립된 섬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대한 퇴직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청사진 이란 책을 쓴 저자 벤 페닝은 말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배우자나 아이들과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업적으로는 여전히 외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고립감은 업무 수행에 피해를 주며 직장 동료가 접근하기 어렵고 협업이 힘들게 되면서 근무 효율이 떨어지는 직원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와튼 스쿨의 매니지먼트 교수인 시걸 발세이드는 더 외로울수록 성과가 좋지 않으며 조직에 덜 효율적이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발세이드는 외로움은 기질이 아니라 배고픔처럼 동기화된 상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듯이 외로우면 외롭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 접촉은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복도에서 만나거나 하는 것 대신에 적극적으로 화상회의나 화상 전화를 동료들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문자나 이메일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메일이나 텍스트, SNS보다는 전화통화가 외로움 치유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외로움은 관계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이 밀려 있고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동료로서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을 해결하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는 팀 내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들은 전보다 지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모든 사람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기회의를 주최하고 모든 걸 일과 관련해서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페닝은 이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누가 웃긴 일 좀 나누어 주세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지치지 않도록 너무 과중한 업무에 치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발세이드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머니 날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날 그 공휴일은 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872년 여성 참정권 지지자이자 작가인 줄리아 월드호우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제안했습니다. 호우는 평화주의자여서 여성들을 연합해서 평화를 위한 집결의 기회로 그 휴일을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스턴에서 매년 어머니 날 연례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기념되는 휴일을 창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웨스트버지니아 활동가인 애나 저비스입니다. 1908년 저비스는 어머니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만들자고 캠페인을 벌였고 그리고 그녀는 지역 건강 옹호론자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육아와 공중보건 문제를 설명하는 몇 개의 어머니의 날 월클럽을 조직했고 자비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고 동시에 어머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스는 꽃과 감사카드가 공휴일을 얼마나 상업적이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 날 만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전국의 어머니들의 사랑을 공적으로 알리고 어머니들의 사랑과 관계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날로 공표하고 바로 이 1914년이 어머니 날이 공식적인 미국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은 어머님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입니다. 처음에 휴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가거나 어머니께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기념했었습니다. 후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이나 꽃을 주는 이런 행동이 감사 편지를 쓰는 전통에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어머니날 소비는 26억 7천 불로 예상되고 사람들마다 각자 평균 엄마에게 평균 204불 74센트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의 보살핌은 높은 가치가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insure.com에서 Mother's Day Index라는 지수를 만드는데요. 이 지수는 어머니들의 집안일을 연봉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93,920불입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엄마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32%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5월 10일자 CNN 미국 뉴스를 몇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